또 다시 봄이 왔네요. 봄만 오면 아팠던 추억보다는 좋은 추억이 더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만개한 벚꽃을 보면 기억의 한 구석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치만 제가 겪은 2년의 결혼 생활은 마냥 봄날은 아니었네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방해받지 않기 위해 공부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초, 중, 고 시절 별 추억도 없이 공부만 하고 지냈어요. 보상이라도 받듯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학교에 진학을 했죠. 20살에 대학교를 입학해 모든 게 낯설고 새롭고 신기할 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우리 과의 학회장이라며 인사하던 그 사람은 그냥 그때 저한테는 너무 큰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보면 볼수록 너무 멋있고 제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을 좋아하며 혼자 가슴앓이하며 좋아했던 그때의 그런 기분이었죠. 제 마음을 표현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다였는지 그 사람은 먼저 다가와 주었고 제 생애 처음으로 연애란 걸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서툴고 처음이었던 저는 사랑이란 그냥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정말 무던히도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때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을 정도로요. 캠퍼스 커플의 달콤한 시간도 그 사람이 졸업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저는 학교에 남겨졌어요. 학교는 서울이었고 그 사람의 고향은 대구였습니다. 저는 금요일 강의만 끝나면 바로 버스를 타러 보러 가곤 했습니다. 그 사람의 집은 여유로운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3남매의 막내였고 형은 변리사 시험, 누나는 임용고시, 완전 공부에 목숨을 건 집안이었죠. 왜 그렇게 그 사람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저희 집안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재개발 사업 때 부를 축적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여유가 있던 저는 늘 찾아가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옆에서 도왔습니다. 일용직을 하던 그에게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권하니 그 사람은 그게 일당이 세다고 그 힘든 일을 묵묵히 하던 사람이었죠. 그게 안쓰러워 참 티 안 나게라도 도우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혹여나 자존심 상하다 생각할까 도움을 주는 제가 이 고민 저 고민이 많았네요. 그렇게 매주 대구에 가서 지내고 붙어있다 보니 뜻하지 않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적으로는 많이 무지했던 제가 그 사람의 말만 믿고 그냥 방치한 것이 임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지우고 싶진 않았습니다. 울고불고 정말 어린아이 떼쓰듯 우겨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집도 해주시고 매달 생활비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학교도 마치지 못한 채 도망치듯 휴학을 했고 그 와중에도 매일매일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행복했었죠. 그렇게 10개월이 흐를 즈음에 그 사람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원래 머리도 비상했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던 사람. 그리고 정말 뭘 하든 항상 절실한 마음으로 했던 그였기에 뭔가 해낼 거란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렇게 제 지난 날들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고 너무나 행복했었어요. 그 사람과 저에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늘 사이좋았고 싸운 적도 손에 꼽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남편이 취직을 하고 나니 저희 둘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취직하기 전까지 저희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할 때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시댁에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나니 조금씩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주말에 내려와라. 친척들 모임이다. 거기까진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면 늘 아들 자랑. 정말 제 신경을 거스르는 말들. 예를 들면 더 좋은 곳에 장가 보낼 수도 있었는데 애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렸네 하며 장난식으로 하는 그런 말들. 듣기 버거웠습니다. 그중 가장 참기 힘들었던 것은 부모님을 욕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유명하진 않지만 작가이신 시아버지, 공부하는 첫째, 둘째, 그리고 대기업에 취직한 남편까지. 약간 학문의 집안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대학교도 못 나오셨고 엄마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때 잘 만나서 돈 좀 번 졸부라고 표현을 하셨었죠. 특히나 시누이의 질투는 극에 달아 저에게 여자가 칠칠치 못하게 관리를 못해서 임신했다는 소리까지 했더랬죠. 내가 너였으면 벌써 박사는 되었겠다. 뭐 이런 류의 말은 기본이었고요. 제 부모님은 저희와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제 이런 사정을 대충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그 화살은 남편에게로 돌아갔죠. 얘가 자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시댁에서 이런 괄시를 받게 하냐고요. 그럼 남편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속으론 많이 스트레스가 쌓였을 겁니다. 그렇게 서로의 집안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던 저희 사이도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가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저는 명절만 되면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제 2살 된 애를 들쳐업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밖에 못하냐 욕먹기 일쑤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잠시 남편에게 애 좀 맡기고 실라치며 일도 힘든 애한테 명절까지 일 시켜야겠냐고 핀잔을 들었죠. 그렇게 겨우 지옥 같은 이틀이 끝나고 이제 친정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시누이는 어차피 집에 가면 자주 보는데 온 김에 이따 가지 얄미운 소리를 해댔고, 그걸 듣던 시어머니는 그래 온 김에 더 이따 가지 그러냐며 거들었습니다. 워낙 효자인 남편은 시어머니 면전 앞에서 저에게 그래도 되냐고 물었고, 뭐 앞에서 묻는데 어쩔까요? 그러겠다 했죠. 그때 처음으로 남편에게 미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주변의 상황에 따라 이렇게 미워질 수도 있구나. 정말 뼈저리게 느꼈죠. 그렇게 명절이 지나고 또 평화가 찾아오는 듯 살다가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또 내려가야만 했죠. 그런데 정말 엄살이 아니고 너무 배가 아팠습니다. 정말 허리도 못 펼 정도로 배가 아파서 나 너무 아프다고 하니 성질을 냈어요, 저한테. 지금 안 가면 차 막힌다고요. 결국 저는 차에 몸을 실었고 정말 식을땀을 흘리며 도착했습니다. 가자마자 생신상 봐드린다고 일하고 있는데 정말 하늘이 노랗게 되더니 정신을 잃었습니다. 입원에 꼭 맹장수술을 받았어요. 시누이는 정말 미련하다며 엄마 생일날 이게 뭐냐고 얄미운 소리를 해대며 제 속을 더 긁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은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 불러서 혼쭐을 냈죠. 평생 귀하게만 키운 애, 자네가 귀하게 대해주겠다 약속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곳에 시집 보냈더니 이런 꼴이 뭐냐고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라는 말에 남편이 이성을 놓아버리고 대들어버렸습니다. 결국 집안 싸움으로 이어졌고, 그 사람은 그런 와중에 저한테 대못을 박았습니다. 너 아니었어도 나는 잘 됐을 거라고요. 너 때문에 발목 잡힌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평소 같았으면 눈물부터 났겠지만 눈물도 안 났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했죠. 짐 싸서 나가라고요. 제 명의의 집이었으니까요. 그랬더니 또 돈 있는 걸로 유세한다며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뭐 남들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 다니고 돈도 벌 만큼 버니 아쉬울 것 하나 없었죠. 두 집안에선 이혼하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어떻게 될 게 아니었죠. 더 이상 일이 너무 커졌습니다. 아직 사랑하는데 이혼해야 하나 싶었지만 저 또한 상처를 너무 받았기에 그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 돈으로 한 모든 것들 다 수거했습니다. 집이며 차며. 그렇게 치사하게 나오면 양육권을 자기가 가진다고 하더니 키울 길이 깜깜했던지 나중에는 애까지 주더군요. 뭐 살아온 세월이 짧아 분할할 재산도 없었고 그냥 다 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얼마 양육비 받기로 하고 합의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부모님 뒷바라지에 형, 누나 고시 공부까지 본인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죠. 월급 받고 저한테 생활비라며 매달 150씩 주던 게 다였던 몰래 시댁에 돈 다 갖다 바치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치만 그냥 눈 감았었죠. 자식색 공부시킨다고 고생하신 시부모님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그 사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동정심도 생기지만 그 집안 생각하며 꼴 좋다 싶습니다. 좀만 중간에서 노력했더라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게 모든 게 다 정리되고 제 아이는 엄마가 봐주시고 저는 3년 만에 복학을 했어요.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지만 그래도 언니 하며 따라주는 후배들 덕에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얘기 좀 하자고요. 그에게서 다시 시작해보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못났었다고요. 좀만 더 신경 썼으면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텐데. 우리는 정말 행복했는데 결국 다 집안의 문제였으니 이제 그런 거 없이 잘해보자고요. 정말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이제서야 깨닫게 됐다고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둘만의 문제는 없었어요. 그냥 제가 시댁에서 힘들어할 때 그냥 반감은 했던 그 사람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것이지. 둘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그치만 돌아가고 싶진 않았어요. 딸에게는 미안하긴 하지만 학교도 다시 다니고 제 생활을 찾으니 너무 미련하게 제 자신을 던져가며 사랑했던 날들이 후회로 다가왔으니까요. 거절했습니다. 이제 나한테 그런 불같은 사랑이 남아있지 않다고요. 그렇게 세상 다 잃은 듯 알겠다고 하며 걸어가는 뒷모습. 안 돼 보이긴 했지만 제 선택에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봄이네요. 제 첫사랑이 시작됐던 그 봄. 괴로웠던 2년보단 행복했던 그 시절만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려 합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